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교류회로에서 저항만이 있을 때, 회로에 있을 때, 과연 그 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원이 저항에 공급됐을 때 그 크기는 달라지지만 교류 전류는 저항만의 회로에서 교류 전류는 교류 전압의 위상과 같은 위상이 나온다. 즉 동위 위상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냐고 말씀드렸었냐면 직류회로든 교류회로든 저항이라고 하는 이 부하의 성질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죠. 저항은 모든 에너지, 자신이 받은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모와 모로 소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열과 빛으로 소모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교류 회로에 저항만 회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코일만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9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일을 다른 말로 인덕터라고 부릅니다. 인덕터의 특성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 그러면 인덕터라고 하는 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거 봅시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가지고 있는 회로 상수랍니다. 어떤 이제 코일이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일의 동작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교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갈게요. 네.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 수업 안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삼각함수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첨가를 조금씩 하면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코일의 동작은 어떻게 될까 이제 보는 겁니다. 요 그림 4-13의 A회로도와 같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교류 전압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서로 폐회로로 연결돼 있어야지 이것을 전기회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류 쪽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어찌됐든 요번에는 전압원에 이렇게 코일만 달아놨을 때 이 회로에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 전압원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함수 vm sin 오메가 t를 걸어줬대요. 예. vm sin 오메가 t.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항만의 회로에서의 전압하고 똑같아요. 지금 식은 vm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이렇게 걸어줬을 때 그때 회로에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코일에는 어떤 그 전류의 변화량에 대해서 얘가 유도기전력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유도기전력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식 보면 코일에 그 유도되는 기전력 L, 인덕턴스 L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T, 시간에 대한 함수는 L 곱하기 DT분의 DI,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전류의 변화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식을 써놨는데 그 구한식이 여기 팁에 나와 있습니다. 요 팁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씩 보잔 말이에요. 뭐 L dt분의 di. 자, dt분의 d라고 하는 게 디터미넌스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미분입니다. 여러분들 미분 배운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아예 이거 보지도 마세요. 이거 보지도 마십시오.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유도기전력 안 보겠습니다. 물론 유도기전력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V, 전압원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죠. 자, 전류가 어디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전류, 발생된 모든 전류는 코일에 흐르게 되니까 그때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벡터도가 옆에 있는데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지금 코일에다가 전압, 교류 전압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나? 자, 여기 전압에 대한 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얘를 이제 임피던스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죠. 임피던스.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요? J 오메가 L로 나타냈었죠. 그죠? 예, 우리가 배웠습니다. J 오메가 L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예, 지난 시간 한참 전 시간에 회로에 대한 어떤 그 임피던스 성분, 교류에서의 임피던스 성분들을 우리가 쭉 배웠을 때 그때 J 오메가 항으로 여러분들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J 오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J 오메가 L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이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선생님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교재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학습 정리가 들어갔었죠. 근데 요번에는 학습 정리를 선생님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 교재에는 선생님이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극좌표법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서 소개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극좌표법으로 이 회로를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 코일만이 있는 회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같이 보고 다시 교재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RLC 교류 회로 코일 인덕터의 특성입니다. 자, 아까 회로하고 똑같아요. VT는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전압원을 줬었죠. 이것의 교류 전원에 왼쪽 회로도와 같이 인덕터 L을 연결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 전체 전류와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I는 이꼬로 뭐예요? I는 이꼬로 R분의 V였었죠. 그죠? 네. 임피던스 Z분의 V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값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값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X 형태로 나타납니다. R은 저항 플러스 J, 복소수 J, 그 다음에 X, X는 리액턴스 성분이죠. 자, 리액턴스 성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예요. 이 코일 리액턴스를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도성 리액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어찌됐든 이 그 코일의 리액턴스는 어떻게 표현하냐? J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어요. J오메가 L. 그죠? 자, 그러면 직각좌표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직각좌표법에서 J축은 X축에 해당돼요? Y축에 해당돼요? 그쵸? Y축에 해당됐었죠? X축은 실수부, 그 다음에 Y축은 허수부였습니다. 그러면 J 오메가 L, 오메가 L이 크기라는 거고요. 그죠? A 플러스 JB 형태로 해석해 본다면 A에 대한 성분은 없고, 즉 실수 성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허수 성분은 J 오메가 L 중에서 오메가 L이 B 성분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말이죠. 극좌표법으로 바꿔본다면 크기는 오메가 L이고 각도는 어떻게 된다? 90도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크기는 오메가 L이면서 각도는 90도다. 왜? J축이니까 Y축이니까 기준이 여기잖아요. 기준이 X축이니까 A축에서 90도만큼 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선생님은 이 90도를 도수법이니까 이제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요건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임피던스 코일의 임피던스 값을 극좌표로 지금 나타냈어요. 극좌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적용하면 되죠? 우리는 전류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I는 이꼬르 뭐예요? 임피던스 Z분의 V였었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Z분의 VT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V는 어떻게 됩니까? V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항만의 회로에서 봤듯이 시료값에 대한 영도입니다. 영도. 그 다음에 임피던스 Z는요. 오메가 L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극좌표법에서 나눗셈입니다. 그러면 값 길이는 나누고 요 각도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 그랬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선생님이 여기 잠깐 이제 여기서 오타가 나왔어요. 자,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같이 보면서 가죠. 오타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은 나눈다. 크기는 나누고 즉 오메가 L분의 V고 각은 어떻게 돼요? 0도에서 빼기 90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다시 어떤 형태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이었어요. 시료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최대값이 나왔죠? 루트 2를 곱해야 최대값이 나왔죠. 그래서 오메가 L분의 루트 2V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정정했어요. 마이너스 90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으면 교류회로 정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시료값, 뭐 최대값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형식에 대한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게 교류 회로에서 그게 전부 다 쓰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해준 전압의 신호 시간에 대한 함수는 Vm 최대값의 sin 오메가 t였는데 실제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계산해 보니까 값은 크기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최대값은 이렇게 나왔죠. 오메가 L분의 루트 2V가 최대값이고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y는 x에 대한 함수, 이 대각선으로 표현되는 함수 있잖아요. 그 함수에서 x축으로 이만큼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양의 방향이면 마이너스 2, y는 x 마이너스 2가 평행 이동한 함수죠. 그럼 얘는 지금 90도만큼 여기 숫자는 마이너스 90이라고 돼 있지만 90도만큼 요 사인 오메가 t에서 90도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먼저 0도에서 출발해서 먼저 나왔다면 이 친구는 몇 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90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사인 오메가 t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전압은 전류보다는 빠르지만 전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압보다 늦게 나오죠. 자, 늦은 전류라고 합니다. 늦은 전류. 자, 우리가 학교 늦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 그러죠. 그럼 전류가 늦었다? 전류의 상이 늦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지각할 때에 지자를 써서 지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몇 도가 늦느냐? 보세요. 여기 각도. 여기는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90도만큼 늦다, 지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회로를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극좌표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면, 여기 선생님 오타라 그랬어요. 이거 90도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오타 난 부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정확하게 결과식은 표현해 놨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올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선생님이 알려준 극좌표법을 이용해서 지금 오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죠? 지금 전류, 코일만이 있는 회로에서의 전류는 전압보다 늦어요, 빨라요? 늦은 겁니다. 늦다. 몇 도 늦어요? 90도가 늦습니다. 90도가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늦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 학교에 늦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면 상이 늦으니까 지상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3-A와 같이 코일에 사인파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는 유도기 전력 VL이 발생되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몇 도 차이가 난다? 90도 차이가 난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각도 차이가 90도 차이가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 양단의 전압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파형은 B와 같이 전류파형에 비해서, 자, 전압파형은 전류파형에 비해서 위상이 몇 도 앞서고 있다? 90도 앞서고 있다. 선생님 여기 앞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기준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준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압파형은 전류파형에 비해서. 그럼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에 비해서죠?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전압파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거죠. 뒤에 나와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파형은 전압파형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뒤진다, 위상이 90도 뒤진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확인되셨죠? 기준이 누구냐? 우리는 지금 공급해준 전압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가 늦다. 90도 지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이렇게 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임피던스 값을 계산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네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서 임피던스 값을 이제 계산해 놓은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크기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습 정리, 아까 전에 먼저 봤던 학습 정리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웠던 부분, 이 교류 회로에서 코일만이 부하로 있을 적에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자, 코일 인덕터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간에 대한 함수, 전압함수가 Vm sin 오메가 t였을 때 그때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 전류 I는 이꼬로 임피던스 Z분의 V였다 라고 하니까 임피던스, 이 코일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구해야 되죠.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니까 저항 성분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저항 R 성분은 제로,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은 무슨 성분? 예, 오메가 L, J 오메가 L이죠. 이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극좌표법으로 나타내서 오메 법칙을 적용하면,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값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분자에서 분모를 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여기 90도 요거 오타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변환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오메가 1분의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전압의 식과 전류의 식을 비교를 했을 때 크기는 어떻게 지금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느낌이 확 오지는 않아요. 그죠? 예,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느낌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L 리액턴스 성분 뭐 오메가야 2파이 F니까 어떻게 양수값으로 나올 것 같은데 L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값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값이냐 아니면
굉장히 작은 값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크기, 전류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크기는 큰지 작은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처럼 여기다 그래프로 넣어드린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 그래서 위상을 비교해 보면 전압보다 전류가 90도가 위상이 늦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늦은 전류는 지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늦는 전류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지상전류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 코일에 대한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이 친구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전류를 지상전류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RLC 교류 회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회로. 그래서 과연 이 교류 회로, 전원이 투입될 때 콘덴서만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